신통 100군데에 모아타운 80군데에서 180군데의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들이 나올 거고, 헬로, 부동산 전문 이승은 변호사입니다. 잘 사는 부님을 모시고 시간을 가져보겠는데요. 신속통합기획은 뭐냐면 민간 재개발인데 사업 속도를 더 빨리 해주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 옷을 입혔다라고 생각하는 게 신속통합기획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작년에 서울시에서는 102군데가 접수를 한 거예요. 서울시에서 최종 심사를 거쳐가지고 21군데가 선정이 됐거든요. 이런 가능성이 있는 곳들은 지금 더 오르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아예 여기는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없는 상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은 여지없이 가격이 하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아주택이랑 신속통합기획 이렇게 두 군데를 오세훈 서울시장이 밀고 있다고 하셨는데 밀고 있죠. 네. 혹시 두 개의 차이점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아까 신속통합기획은 제가 재개발인데 빠르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입힌 거라고 했고, 보통 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 모아주택은 뭐냐면 여러분들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한 동, 뭐 많아야 세 동, 이렇게 아주 소규모로 개발을 해 나가는 게 가로주택 정비사업이거든요. 가로주택 A구역, 가로주택 B구역, 가로주택 C구역 해서 한 5개 구역을 묶어가지고 아파트를 올리는 걸 모아주택이라고 명명을 한 거죠. 내가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나으냐라고 보면,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재개발이라고 했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사업 단계가 굉장히 짧아요. 사업시행인가랑 관리처분인가를 합쳐서 한 번에 하거든요. 예를 들면 민간 재개발 같은 경우는 내가 아파트까지 가기 위해서 10개의 허들을 뛰어넘어야 되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5개의 허들만 뛰어넘으면 돼요. 그렇죠. 가로주택이 훨씬 유리해요. 단점이 뭐냐 하면 이 A구역, B구역, C구역, D구역의 조합장이 다 각각 있어요. 대표 조합장을 한 명 뽑아야 되겠죠. 공원도 좀 만들어야 될 거고, 편의시설도 좀 만들어야 될 거고, 그러면 누군가의 조합에서는 일부 땅을 내놔야 되는, 기부 체납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거고, 대표 조합장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가지고 사업이 원활하게 가면은 진짜 베스트죠. 그럴 가능성이 조합장이 한 명이 민간 재개발보다는 낫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고 자금이 얼마고 이런 거에 따라서 투자 기간을 짧게 갈 거냐 길게 갈 거냐를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신속통합기획은 100군데가 더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임기 4년 동안 1년에 25군데씩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얼마나 큰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냐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아타운도 100군데를 해주겠다고 했고 21군데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신통 100군데에 모아타운 80군데에서 180군데의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들이 나올 거고, 아까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도 선정된 곳 21곳에 서울시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진 곳이 37곳이 있는데, 이 37곳에도 지금 선정구역과 같은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어요. 예를 들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그대로 묶여 있고요. 권리산정 기준이라고 해서 아파트를 줄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그 날짜도 그대로 나와 있고요. 건축 행위 제한도 그대로, 그러니까 빌라나 단독을 때려 부셔서 신축을 하는 그런 신축, 증축, 개축 같은 걸 다 막아놨단 말이에요. 미선정 구역을 건축 행위 제한을 서울시에서 딱 걸면서 냈던 고시문에 보면, 이 미선정 구역을 왜 건축 행위 제한을 묶었는지에 대한 목적을 써놨는데, 향후 원활한 재개발 사업을 위하여라고 써놨단 말이에요. 신통으로 해주겠다는 서울시의 약간의 의지가 고시문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21곳, 37곳, 그리고 앞으로 나올 100곳, 모아 80곳 해서 너무나 많은 기회가 있으니까 이런 데서 반드시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 선정구역은 보통 투자 금액을 3억에서 4억으로 보라고 하고요. 서울시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진 미선정 구역은 투자 금액을 한 1억에서 2억 정도로 하라고 하고요. 신속통합기획을 준비하는 곳들도 있겠죠. 왜냐하면 앞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100군데를 더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쪽은 지금 투자 금액이 1억 이하예요. 내가 조금 모아놓은 돈이 4, 5천만 원 정도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거고, 특히 지난 6월 21일 날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상생임대인이라고 있잖아요. 상생임대인은 뭐예요? 조정대상 지역에서 2년 실거주를 해야만 비과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거주할 필요 없이 전월세를 계약을 한 상태에서 그 다음 전월세 계약을 할 때 5% 이내에서만 올리면 상생임대인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내가 거주 안 해도 팔면 비과세란 말이에요.
얼마나 좋냐고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으려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다른 주택을 처분을 한 상태에서 마지막 한 채가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으니까 사실 다주택자가 상생 임대인으로 비과세를 받는 거는 현실적으로 저는 그 수가 매우 적을 거라고 봐요. 젊은 무주택자분들, 특히 자본금이 적으신 분들은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에 빌라를 상생 임대인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내가 잘만 공부하고 열심히 임장해서 노력하면은 진짜 생각지도 못한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만약에 이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사고의 폭을 좀 넓혀서 이쪽에서 기회를 꼭 잡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나와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SNS에 좀 퍼뜨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이 다 달라요. 그 조례를 찾아봐야 돼요. 오늘은 서울을 얘기할 거고 사이트로 검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